건강한 간은 지방이 끼어있는 비율이 5% 미만이죠. 간 세포 사이사이에 지방 조직이 5% 이상의 비율로 많이 끼어있는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간 세포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작업을 무려 500가지나 하는데요. 간 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잔뜩 끼어 있으면 간 세포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자, 비유를 해보면요. 간 세포를 공장 근로자라고 해볼게요. 자, 일을 할 때 옆 동료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물건도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옆 동료하고 사이가 칸막이로 막혀 있으면 일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결국 과로하게 되는 거고요. 계속 과로하다 보면 열받겠죠. 열받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겼다가 나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 간 조직에 흉터가 생겨서 딱딱해지고 이 딱딱한 조직은 결국 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을 방치하다 보면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방간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도 성인 중에 약 30%가 지방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이죠. 보통 지방간 하면 뭘 떠올리시나요? 술 때문인가 하실 거예요. 네,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간에 무리를 줘서 지방간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방간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술이 원인이 아닌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지방간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이 알코올과 관계가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아시아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인도네시아 성인의 지방간 비율은 무려 50% 정도라고 하네요. 즉 요즘은 지방간의 원인이 알코올보다 비알코올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소아들의 약 11%에서 지방간 소견이 나오고 있고요. 비만 소아에서는 무려 40% 정도에서 지방간 소견이 나오고 있다네요.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과당은 프록토스라는 당분의 한 종류인데요. 보통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형태라서 과당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보통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는 과당은 과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옥수수 전분에서 과당 성분을 추출해서 액상으로 만드는 즉 옥수수 시럽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당분을 자제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액상 과당이라는 놈은요, 당분 중에서도 제일 끝판왕 나쁜 당분입니다. 설탕도 안 좋긴 하지만 설탕하고 비교해 볼게요. 천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은요, 50%는 포도당 그리고 50%는 과당으로 돼 있어요.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과당은 어떨까요? 포도당과 다르게 과당은 그 상태 그대로는 우리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바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과당은 바로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에서 이 과당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간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자, 어느 정도 무리를 줄까요? 알코올, 그러니까 술이 간에 부담을 주는 만큼 정도로 과당도 간에 부담을 준다고 하네요. 과당의 나쁜 점은 간 세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뿐이 아니에요. 과당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보죠. 간세포는 필요한 만큼은 과당을 포도당으로 바꾸지만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꿔서 간 조직 사이사이에 저장합니다. 이 지방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방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간에만 지방이 쌓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장 지방, 즉 똥뱃살로 저장이 되는 거죠. 또 혈관에도 쌓이게 되는데요. 액상 과당이 지방 형태로 몸 곳곳에 쌓이다 보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이런 무서운 성인병들이 다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간질환뿐 아니라 결국 무서운 성인병으로 연결이 될 위험이 높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액상과당은 우리도 모르게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이 단맛이 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데요.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아이스티, 라떼, 오렌지 주스 이런 달달한 음료수 있죠. 아이들 좋아하는 뽀로로 음료나 요구르트도 다 그렇고요. 이런데 다 액상과당이 들어있어요. 자, 음료뿐 아니라 대부분 과자, 빵, 초콜릿. 자, 여기뿐 아니라 케첩, 샐러드 드레싱, 양념 소스 같은 것들 다 액상과당을 많이 씁니다. 식당 가서 양념 불고기 드시잖아요. 대부분 액상과당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몸에 나쁜데 왜 액상과당을 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설탕보다 싸기 때문이죠. 액상과당 자체가 무조건 독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소량만 드시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 대부분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액상과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설탕도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건데 이 설탕보다 더 나쁜 액상과당도 만만치 않게 드시고 계신 거고요. 거기다가 밥이나 빵, 면 이런 탄수화물 자체가 당분이에요. 탄수화물로 이미 충분한 당분을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액상과당이나 설탕을 또 따로 섭취를 하니까 지방간이 생기고 똥뱃살이 나오고 동맥경화로 혈관이 막히면서 비만,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치매가 생긴다고요. 어른들도 액상과당 위험성 알고 줄여서 드시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가공식품을 줄여서 소화 비만 꼭 예방하시고요.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바르게 드셔서 꼭 건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